자기 가문, 자기 집안의 역사도 모르고 자기 동의 역사를 모르고 광주의 역사를 모르면서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세계사라든가 우리나라 국사를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좀 뭔가 그 기초를 지금 토대를 잘 안 가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주의 근대사에 양림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가 원래는 그 나주가 훨씬 컸어요. 광주보다. 조선시대 때 도지사들이 산 데가 나주고 전주고 그랬어요. 광주보다 훨씬 컸는데 광주는 그때는 무진이라고 그랬어요. 1900년도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낙후된 지역에 찾아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그 여러 가지 서양의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북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기 우리 한국의 평양으로 많이 갔어요. 평양. 그래서 북장로회가 많이 가고 미국에서도 남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남쪽으로 왔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1904년도에 목포에 와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정명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교회가 광주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포에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나주에 갔는데 나주는 유교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와가지고 광주로 온 거예요. 광주. 처음에는 무등산에다가 사택을 짓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학설인지는 모르지만은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밤에 막 호랑이가 울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거기서 무사서 못하고 이렇게 보다가 광주가 이렇게 딱 있으면 중간에 산이 온파각이 한 100m 정도 되는 산이 3개가 있는데 여기가 양림산, 그 옆에가 사직산이야. 사직산, 사직공원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선거산이라고 해가지고 광주공원, 광주공원, 사직공원, 양림산 이렇게 해서 광주 중앙에 산이 이렇게 딱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터전을 만든. 그게 몇 년도냐면 1904년도에요. 1904년도에 오셔가지고 유진별 목사님이 최초로 1904년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국 사람 중에 2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광주 정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방 최홍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와서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옆에 있는 스피아여고, 그 다음에 숭일학교, 그리고 병원을 지었어요. 이 앞에 그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그때는 제중병원이라서 병원을 짓고 여기가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놔뒀던 풍장터고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모여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치료를 했어요. 최초로 여자 학교를 짓고 그때는 여자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스페아 여중여고를 지어서 그 여성들이 깨우치게 되고 숭일학교를 지어가지고 교육이 시작되고 병원을 지어서 이렇게 개화를 시작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 터전을 잡고 이제 배유지 목사님이 최초로 오신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신 선교사님이 우월순 선교사님인데 여기 제중병원 원장도 하시고 이 건물이 1920년도에 지어졌어요. 이 양림동 산에 좀 더 올라갈 건데 양림산 정상에 가보면 여기서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22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대구에도 있는데 광주가 22분이 위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여기가 정상이면 여기가 또 양림동에는 그런 선교사들 뿐만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가을의 기도,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이세요. 김현승 시인. 김현승 시인께서 이 양림산을 거닐면서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면 학강초등학교 옆에가 정율성이라는 음악가가 숭일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거기서 중국 공산들하고 같이 모택동하고 같이 일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4대 음악가가 되신 분이 여기 양림동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집이 다 허물어졌는데 소설가 황석영 씨가 저쪽 광림동 가는 철도변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 소설가 문순태 씨가 그 첫사랑이라는 그 유명한 TV 드라마를 썼던 조소의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양림동 자체가 굉장히 예술의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양림동에 유명한 화가들이 또 모여들어가지고 많이 살아요. 양림동에 오면 이런 그 오래된, 이런 100년 된 건물들, 저 아래 가면 오행 기념관이 있어요. 오행 기념관. 이쪽 가면 커티스 메모리홀이라고 배의지 목사님을 기리는 교회당이 또 있고 그래요. 여기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택으로 썼던 데를 지금은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레지던스하고 이쪽은 그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길마다 이렇게 여기를 거닐었던 사람은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 이분이 이제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이 2명이 있어요. 한 분이 영화 박용철, 송정리에 있는, 그 다음에 한 분이 다영 김현승 시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자는 뭐냐면 차다자, 차. 다른 시인들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다영 김현승 시인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 시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차를 즐겨 마셨어요. 이 선교사님들한테 커피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이 양림산을 거닐면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시대 때 양림산에는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녀서 김현승 시인의 시를 보면 까마귀가 많이 나요. 갈까마귀. 그것이 여기서 거닐면서 했던 시상이 영향을 줬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그 선교사 묘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이분이 이제 오hen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 배의지 목사님 최초로 왔던, 여기서 저쪽에 가면 우리 한국의 간호협회를 최초로 만든 서서평 선교사도 여기 누워 있고, 그래서 간호사 협회 회장이 당선되면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헌화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기가 의미가 있는데, 그 광주에 최초로 오신 그 선교사님 기념 선교관인데 건물이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어놨냐면 선교사님이 1904년도에 요 아래 저기 도서관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최초로 예배를 받는데 그 최초의 사택이 이렇게 생겼어요. 서양하고 동양이 섞어진, 그래서 지금 있는데, 여기는 양림동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 모습을 따서 예수님 주위로 조아라 여사님, 김현승 시인, 배의지 목사님 뭐 이렇게 갖고 쭉 아래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광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아라 여사님이세요. 수피아 여고 출신이신데 3.1운동 해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신 그런 분이신데, 광주 YWC를 창설하고 광주의 5.18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했던 광주 정신의 어머니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아라 여사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광주에 가난하고 불우한 여성들을 데리고 교육시켰던, 그때는 성빈 여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YWC에서 관리하면서 광주 여성들을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오행기념관이 1914년도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그 광주에 최초의 공연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문이 똑같거든요. 양쪽 문이. 그 뭐냐면 하나는 여자만 들어가고 하나만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 남자가 같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극 공연, 음악회도 최초로 열리고, 그래서 이 오행 기념관은 네덜란드식으로 만든 벽돌로 만드는 건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보시고 저는 이제 가봐야 되거든요. 그 오늘 그래서, 예. 그 작가 선생님께서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시니까 그 한번 박수 한번 쳐주고